내가 가족에게 나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텐데 진짜 어머님 반응이 너무 안 좋았고 혹시 어머님이 왜 시설에 주명시에 계속 살기를 바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고 더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신 거죠. 네. 희선 씨는 같은 시설에 있었던 애경 언니가 먼저 나가서 자립한 다음에 희선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자고. 그런데 희선 씨는 5년 동안 고민했다고 하세요. 23년 동안 시설에서 살면서 내가 나가서 살 수 있는지도 몰랐고 매우 두려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가기로 마음 먹고 엄마 아빠한테 나갈 거라고 집에 갈 거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참으라고 했어요. 2017년도에 애경 언니한테 전화 와서 언니 나 나갈 거야. 전화해서 언니 나 나갈 거야. 빨리 와 그랬어요. 근데 애경 언니가 밖에 나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서 그때는 걱정이 안 됐어요.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시설 원장이 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그날 저녁에 왔는데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너 미쳤냐고 했어요. 앞으로 엄마 아빠 안 볼 거냐 그랬는데 나는 갈 거야 라고 했어요. 나 아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서울에 있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에 전화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노들야학에서 커피 마시면서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만 있었어요. 계속 나갈 거라고 했죠. 우리 애경 언니 같이 덧붙여서 그 시설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밤노조아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나온다고 했었을 때 시설에서 원장이랑 뭐 직원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애경 언니에게 좀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싸우고 한 2년 오셨다고 저하고 이제 파는 거 살 때 아차 사는 거 거기서 사서 안 오셨는데 그날 딱 부정해요. 딱 한 12시나 1시에 고쳤더니 아침에 10시 쳐주었대요. 그것도 5명이나. 그거 나서 이제 난 이제 세댁 동생 남동생가 한 20만 원 주면서 누나 나 봄에 둘째 누나 한국 올게. 그러더니 그때까지 그날 수색이가 지금까지 인다밭에 이사하고 나서 갔는데 내 현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 집에 한번 갔는데 그날도 전화 안 하고 갔죠. 왜? 오토바이 갈까봐. 그랬더니 이제 그 애네 집에다 계단 없고 올라갔는데 진짜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아예 안 해봤지. 그래, 내가 없다. 딱 이중 먹으니까 마음 편하대요. 네, 우리 애경 언니가 시설에 나와서 이제 가족과의 관계 지금 나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지금은 각자 그냥 가족의 어찌 연락이 지금은 좀 안 되는 상황이신 것 같고 제가 언니한테 이제 가족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너무 언니 쿨하게 그냥 뭐 그냥 편하게 각자 지금은 잘 살겠거니 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희선님도 그렇고 애경님도 그렇고 시설에 나왔을 때 시설 원장이 아마 자립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희선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게 연락해서 부모님이 와서 화를 내고 자립할 수 없다. 시설에 더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제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과거에 타이설 지원했던 여러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그 시설에서 나오신 과정에서 가족이 있으신 보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더 자립을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에 계시는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저는 잠깐 만나고 가잖아요. 그럼 시설에서 계속 있는 직원들이 자립하기 어렵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연락도 안 되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가족들이 연락해서 또 자립하지 마, 뭐 시설에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내가 결심했지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시간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가족에게 뭔가 지지받고 싶잖아요. 그래 잘 나와서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뭔가 지지받고 환호받고 환대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주저하게 되는 그래서 망설이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애경님과 희선님, 주명님 그리고 현수 씨처럼 나 정말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내 정말 굳은 결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설에 있었을 때는 수급자였을 텐데 나왔을 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제가 현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그 2007년, 2008년도에 생활하셨던 소감 베네스타 지금은 이제 항류의 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폐쇄된 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비리 관련해서 알려내고 그 투쟁들을 정말 선봉에서 많이 하셨어요. 현수 씨가 그때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죠 현수 씨? 그래서 그때 현수 씨가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고 저도 나오려고 하루전인가 이틀 전에 저희 부모님 오셔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TV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설에 있어야 시설에 뭐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제가 컴퓨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제가 너 컴퓨터 사달라고 사줄 테니까 저희가 나오지 말고 여기 있어야 나갈 데가 없다. 나와보세요. 수급자가 타락이 되니까 나오지 말고 여기 있어야 하고 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하는 제 판단하에 지금은 못 나오고 다음에 나오겠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그 당시 왜 못 나왔을까 하고 후회는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수급 관련된 이제 말씀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오셨을 때 혹시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셨었나요? 나도 한 7개월 정도는 수급자가 안 해서 네가 나와서 우리 집 앞 부여 그 돈을 토해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대 7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해서 70만 원이 지원했으니까 언제까지 이 계좌에다가 입금하시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저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수 씨가 아마 시설에 계셨을 때 가족분들이 지금은 네, 용돈도 잘 줄 수 있고 지금 시설에서 기초생활 수급이 유지되지만 나가면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와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집, 그다음에 활동보조, 돈, 경제적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상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하는 이제 제도에서 최저생계, 생계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현수 씨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국에 계신 분들이 시설에서 있었을 때는 당연히 수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왔을 때 그런 부양 의무제를 조사하면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 이상을 갖게 되면 이제 부양해야 돼. 20년, 30년 시설에 살았는데 그런 가족과 이제 많은 시간 너무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별된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나왔을 때 다시 그 부담이 가족에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더 반대를 하실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 탈시설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나왔을 때 내가 수급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 나왔을 때 또다시 오랜 기간 20, 30년, 적게는 20년, 길게 3, 40년 아마 시설에 생활하는 동안 가족과 이미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나왔을 때 다시 관계를 또 회복하고 싶고 다시 맺고 싶잖아요. 아마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정책에서 보면은 더더욱 단절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 나오신 분들이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서류를 막 내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족이 나랑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고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것부터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게 사실이라도 그걸 내가 증명해서 어떤 수급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지금은 당장 이게 돼서 당신에게 수급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부양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협박을 또 해요 주민센터가.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더 용기 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1842일인가요? 광화문에서 굉장히 농성을 하면서 요구를 했고 마치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그 부양의무제 제도는 존재하고 있고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그 기준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설에 아까 제가 그 전수조사 했을 때 72% 2,000명이 연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나오겠다라고 결심했었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 없겠죠.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말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나왔을 때 너 정말 가족과 단절된 삶을 증명해봐가 아니라 단절된 가족을 뭐 끈끈하게는 아니더라도 다시 좀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시설에 생활하셨을 때랑 나왔을 때 생각했었을 때 가족이 어떤 생각의 변화 지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며칠 전에도 15년 만에 아버지는 만나고 왔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조금 안 좋은 거에 계시지만 원망하는 것보다는 좀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내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고 아버지가 좀 많이 약해지셨다. 그 다음에 인지 능력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느꼈어요. 저는 2017년도에 탈시설에서 6년 정도 되었네요. 체험홈에서 자립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들이 있어도 희선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잘 산다고
최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설 외에 다른 지역사회 뭔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런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부모가 신뢰할 수 있게 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더더욱 뭔가 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국가가 만들고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신뢰를 주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야 아까 이제 애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같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분이 잠시 조금 이렇게 숨 고르고 쉬시는 동안 제가 여기 앞에 아까 들어오실 때 적어주신 글 있죠? 이거 가족도 장애인을 모른다. 수미님이 적어주신 건가요? 저도 41년 동안 가족을 살다가 시설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도 나는 가족을 많이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가족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책하고 텔레비만 봤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그게 가족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자라면서. 그냥 저는 죽기 살기로 시설에 들어갔어요. 가족하고 단절하고 싶어서. 근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걱정하셔서 전화하시고 하니까 단절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가족하고 진짜 꿈꾸고 싶었습니다. 시설에 살면 내가 거기 지냈던 이야기,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하니까 서로 만나도 그냥 밥 먹었냐? 괜찮냐? 그런 얘기만 하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도 그렇고. 제가 이제는 탈시설하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소통하게 됐어요. 한 몇 개월 전에는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촬영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엄마랑 오랜만에 전화 걸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장애를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니까 엄마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 이야기 하니까 또 기억이 새로워서 엄마랑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주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쨌건 엄마랑 돈을 벌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용돈을 드리는 너무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꼭 이 얘기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세요? 부터 해도 되나요? 저희들도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희선 씨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 동의 필요 없어요. 나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자유였어요. 시설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 시사에서 20년, 30년 정도 들면은 다시사에 힘들어요. 솔직히 두려움도 많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체에 있는 동안 수급자가 되어 있었는데 나가서도 수급자가 이어지냐 그렇게 또 걱정과 고민을 안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마음 먹었으면은 행동에 옮기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전해 보세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긴 이야기, 또 가족이라는 주제가 참 무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흔쾌히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 주신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삶 시도 받도록 와.